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 비극성 유리용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페로시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그 페로시 존재하에서요. 페니실린G를 추출할 때 2차 아민으로 엠벌라이트 LH라고요. 그 시그마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그 추출하는 통용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저런 부분에서는요, 지금 그 추출 평형에 대해서 그 연구를 했는데요. 그 추출 평형을 하게 된 그 배경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페니실린G의 특성은요, 약산이고요. 지금 이제 뒤에서 저희가 이제 그 평형 모델을 4가지를 제시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페니실린 자체에 굉장히 그 복잡한 분자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그 카르복실 애시드와 또 뒤에 H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해서 HP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체가요, 그 중성 pH 영역에서 좀 안정성이 있고요. 그 외에서는 이제 그 자체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그 컨벤셔널 익스트랙션 프로세스에서는 그 피지컬 익스트랙션에 대해서 추출을 해왔었는데요. 보통 이제 그 pH가 2에서 그 피지컬 솔리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 낮은 pH에서 수행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성 pH에서 추출을 해야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온하고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리고 이제 솔벤트로서는 이제 N-부치 어세틱 같은 타입의 그 뉴클리어 필릭 솔벤트를 사용하거든요. 사용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조건에서 하더라도 pH가 원체 낮기 때문에 이제 페니실린 자체가 이제 추출하면서 어느 정도 손실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그 리액티브 익스트랙션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제 추출제를 사용하는 거죠. 이제 피지컬 솔비티가 아니고 이제 어떤 그 추출할 수 있는 그 추출제가 들어가서 어떤 그 추출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를 주는데. 지금 이제 제가 한 연구에서는 그 세컨더리 아민인 그 엠벌라이트 LH인데요. 분자식, 마찬가지로 분자식이 좀 복잡하거든요. 분자량이 한 375 정도 되는데, 골격은 저는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계속 나오지만 이제 A라는 것으로 이제 표시를 하겠습니다. 식자층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액티브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성 pH에서도 추출이 가능하고요. 이제 룸 템퍼리처에서도 이제 추출이 가능하다는 있는데 이제 이 다양성 추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출 그 자체가 용매 추출이라는 것이 이제 그 캐리어 사용이 이제 좀 과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매도 양도 많고 그 다음에 추출을 기본적으로 하면은 그걸 다시 회수시키는 재추출 공정이 또 필요하다는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농축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농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리익스트랙션 프로세스에서요, 리스닝 페이지에 양을 뭐 적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농축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추출이 낮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공정이요, 이머셔널 리퀴드 멤브레인 프로세스인데요. 요 추출 공정을 하다가 해석이 좀 잘 안 돼가지고서 원래 이제 해석이 잘 안 돼서 일단은 이제 그 추출 쪽에 대한 그걸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머셔널 리퀴드 멤브레인 쪽에 대해서도 해석을 잘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우선 그 이머셔널 리퀴드 멤브레인은 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요. 바깥체가 피드 페이지고요. 요 지금 약간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오게닉 페이지고 그 안에 이제 그 안쪽이 이제 다시 액큐스 페이지인데 요건 리시빙 페이지죠. 그러니까 추출로 치면은 지금 첫 번째 요 바깥의 피드 페이지에서 유기상 쪽으로 가는 부분이 이제 익스트랙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기상에서 안쪽으로 되는 것이 이제 그 비익스트랙션 스텝이 되는데 이거 이제 하나의 스텝으로 개별 말씀드리려면 이제 하나의 공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피드 페이지와 이 리스닝 페이지의 상비가 보통 이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제 농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거는 여기서 지금 제가 하는
그 연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단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바깥에 지금 다시 여기 보면 피드 페이즈, 페이신즈가 있고요. 요 유기상 쪽에는 엠벌라이트 레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개면할 소재가 이제 요 스테빌리티 유지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일런트로 캐로신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non-polar organic solvent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이제 인터널 에크페이스로 소디움 카르보네이트 써서 추출 높여주는데, 제가 지금 하는 요 그 추출 시스템에서는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 간에 이제 추출평을 연구하는데, 물론 이제 개별학생제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머션 리퀴드 멤브레인에서 그 추출을 하는 그런 이유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추출 속도가 굉장히 높고요. 농축이 이제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하는데, 그 이 이머션 공정에서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그 초기 페니실린 농도에 대한 그 결과를 보면요, 이제 배치 시스템하고 컨티너스 추출을 다 했는데 보면은 이 초기 페니실린 농도가요, 이렇게 증가하면은 이게 보면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 추출수가 좀 크게 지금 결과가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연속 추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험 결과를 보면요, 페니실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10, 20, 30인데 요거 이제 칼럼의 그 도입 부분이거든요. 보면은 추출이 더 빠르게 된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알려져 있는 그 기존의 그 추출 그 평형이라든가 이런 거가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 이머션 리퀴드 시스템을 본질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하나씩 우리가 설명을 해야겠다. 그래서 가장 그 처음 단계인 추출 평형을 이제 여기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려면요, 이 평형식이 기존에는 지금 평형식이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평형식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기존에 지금 발표되어 있는 것들 보면 이제 M이나 N이 다 1로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M이나 N이 1로 돼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아까 피드 페이즈하고요, 오게닉 페이즈 그 계면을 갖다가 익스터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그 계면에 대한 반응이 평형일 때 M과 N이 다 1이라고 치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처럼 그런 초기 페니실린 농도가 증가하면서 추출수가 빨라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N이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제 HP와 관련된 평형식에서 N이 1보다는 이제 커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형이 아니고 이제 그 계면 반응이 어떠한 그 레이트 컨트롤링하는 그 스텝이 되게 되면요, 그 페니실린과 관련되는 그 텀이 1보다는 커야 되는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케이스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그 시스템들이 아까 말한 뉴클리오필릭 그 솔벤트를 썼다든가 그런 시스템인데, non-polar solvent, organic solvent를 쓴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M과 N이 1이라고 하는 논문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 실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 실험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용매로 캐로신을 쓰고요, 엠벌라이트를 추출제로 해가지고 페니실린에 대한 반응에 대한 표현을 갖다가 찾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럼 실제 시스템에서 그 어떤 키네틱 표현을 이제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 제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머션 리퀴드 시스템에서 적용하는 건 그 다음 또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선 평형과 관련되는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모델을 했는데요. 이 모델은 기존에 나와 있는 논문을 근거로 해서요, 4가지 모델을 뽑아봤어요. 모델을 만들려면 더 많은 모델을 만들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모델 1은요, 페니실린 G가 그 추출제하고 반응을 해서 AHP를 형성한다는 이런 첫 번째 개념. 이것이 이제 기존에 지금 많은 논문들이 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죠. 표현은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이 좀 있는데, 여기 CPG는 뭐냐면요, 이제 오버롤 페니실린 농도고요. 그 다음에 CAG는 이제 엠블라이트, 아민 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을 각 성분해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식을 가지고서 정리를 하면요. CHP에 대한 그 최종식이 나오죠. 요거는 이제 CAG와 CPG의 어떤 그 조합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CHP가 나오죠. 그 다음에 디그리 오브 익스트랙션은 추출률은 이제 이런 식으로 초기 그 오버럴 페이스 농도에 대한 얼마만큼 추출이 됐느냐 하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요. 이제 페이션인지가요. 처음에는 이제 여기 지금 I가 1부터 N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A죠. A와 만나서 AHP를 형성하고 AHP가 다시 HP를 만나서 AHP2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되고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수 있고요. 그래서 CHP에 대한 다차 그 다항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뭘 IMS에 써볼 수 있는데 그걸 해서 이제 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결과를 얻었고요. 네 번째 모델. 이게 이제 그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번째 모델이 답이고요. 세 번째 모델하고 이제 그 네 번째 모델이 이제 우리가 경쟁적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모델 경쟁을 비교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델은 이제 무시할 수 있는 모델이 되거든요. 지금 뒷부분에서 결과를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모델 3는 A가 HP와 만나서 AHP를 형성하고요. AHP가 다시 HP와 만나서 AHP2가 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A가 돼가지고 A2HP가 돼가지고 유기상에 존재하는 것이 컴플렉스가요. AHP하고 AHP2, A2HP2 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걸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표현은 이렇게 지금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을 이런 식으로 세워서 마찬가지로 이제 포추런 서브트를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델은요. 요거는 이제 그 두 개의 그 페니실린 분자가 두 개의 그 엠볼라이트 에렉터 만나서 A2H-P2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현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할 수 있고요.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최종적으로 4차 이제 식이 나오는데 이거를 HP에 대해서 풀면은 이제 뒤에 나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실험은 뭐 표현 실험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간단합니다. 실험을 좀 100번 좀 안 되는 96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상 쪽은 버퍼 솔루션하고 pH를 높게 해서 고정을 좀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게닉 그래서 이제 페니실린 농도가 5에서 220mol, 그 다음에 pH가 4.5에서 5.8, 오게닉 솔루션은 30ml, 그 다음에 MR 통들은 20에서 160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솔 같은 솔루션을 썼죠. 그래서 1시간 정도 그 추출을 해서요, 상분리를 해서 수용상 쪽은 분석을 해서 농도 분석을 해서 아까 말한 그 최종적으로 그 디그리 오브 익스트랙션을 우리가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기산 같은 경우는 그 컴플렉스가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느냐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FTI 전부 다 한 건 아니고요. 몇 개를 골라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실험 한번 그냥 간단하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아까 디그리 오브 익스트랙션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 같다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건 캐리하고 쓴 거는 결과치고요. 계산치고요. 그 다음에 EXP로는 실험치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오브젝션 F를 써가지고 이렇게 96개에 대해서 대한 함수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오브젝트 펑션이 가장 작을 때 이게 대비해서 작을 때 이 값이 제일 작겠죠. 그래서 모델 1, 2, 3, 4에 대해서 좀 해봤는데요. 옵티마이션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모델 3와 모델 4가 가장 그 값이 낮고요. 모델 1, 2는 좀 차이가 좀 나죠. 요거는 물론 이제 그 옵티마이션에서 얻어진 그 표현 함수 값들이죠. 요거는 이제 그 간단하게 테이블로 나타낸 거고요. 그림으로 나타낸 걸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보면은 이제 모델 1은 지금 요런 식으로 된 건데 지금
X축 같은 경우는 페이지 농도하고 디그리 오브 익스트랙션이고요. 이쪽은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이쪽은 이제 pH를 5.1로 고정시키고요. 아민 농도를 좀 변화시켜가면서 한 거고 이쪽은 이제 추출제 농도를 150mm로 하고 pH를 바꿔가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모델 1하고 지금 모델 2, 이게 모델 1은 이 점선이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긴 점선이고 그 다음에 모델 2는 1점선인데 지금 실험 데이터하고 전혀 좀 들어맞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오브젝트 성성 계산한 것도 마찬가지로 실험 데이터하고 어브젝트같이 크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결국은 모델 1하고 모델 2는 일단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델 3하고 모델 4를 보면요. 지금 뭐 계산상으로는 큰 차이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점선이 지금 모델 4고요. 실선이 모델 3인데 지금 거의 시험 결과가 비교가 잘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개 같은 경우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모델 3 아니면 모델 4가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우리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좀 써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그 안에 들어있는 컴플렉스로 존재하는 놈이 아까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3개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AHP하고 이제 A2HP인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A2HP2 이렇게 3개가 존재하고 이 모델 4 같은 경우는 A2HP2가 하나로 존재하니까 그거를 유상이 존재하는 놈을 비교해서 얻는 것이 과연 3개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하나가 존재하느냐 이걸 비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FTIR을 써가지고 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죠. 시간이 많이 좀 없습니까? 적당히 모델 3가 그럼 맞느냐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일단 아까 여기서 3개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가 존재하는데 보면은 그 3개 중에서 CAHP2하고 CAHP 농도를 좀 비교한 걸 보면요. 그것이 이제 CHP하고 요 칠선은 CHP하고 CH2HP 비교를 한 건데 보면은 요 비율은 굉장히 좀 낮아요. 이게 지금 로그 좌표인데 굉장히 낮거든요. 결국은 CAHP2는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농도가. 그러면 결국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델 CHP하고 A2HP2만 결국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 모델 4 같은 경우에는 CA2HP2만 지금 존재하고 CHP는 지금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이 두 개가 과연 모델 3에서 전 시대도 존재하느냐 그 체크를 하는 것이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요게 지금 CA2PT 하고 CHP를 비교하는 건데 총 농도가 0.5ml, 150ml 비교한 겁니다. 그럼 0.5ml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CHP가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을 넘기 때문에 CA2HP, 즉 농도가 높을수록 CA2HP가 많고 CHP는 농도가 낮을 때는 적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험을 갖다가요 5개 냈거든요. 5개인데 시간 관계상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5개를 런 4, 5를 해가지고 각각 요거는 이제 5mm몰, 5mm몰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200mm몰, 500mm 이렇게 됩니다. CPG하고 CAG 지금 해주는데 이렇게 농도 작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해가지고서 지금 비교를 좀 FTIR, IR10을 비교하는데 우선 아까 모델 3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분자 구조식을 보면요. 지금 AH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요. 이 구조 중에서 전체를 다 볼 필요 없군요. 요 부분만 보면 됩니다. 여기 카보닐 본드가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지금 카복실 레이트 지금 모양이 있는데, 요것이 지금 AHP가 만약에 IR을 측정했을 때 이 카보닐 본드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만약 존재하면은 모델 3가 맞고 존재하지 않으면 모델 4가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1718에서 나오는 요 피크거든요. 여기 보면은 거의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카본 아까 말씀드린 AHP 컴플렉스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1718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피크가 이 IR 피크가 모양이 크게 변하는 걸 볼 수가
특별히 그 주피크에서요 큰 변화가 지금 없는 걸로 봐서 모델 3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델 4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하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결론은 뭐 지금 다 말씀드렸는데요. 예, 뭐 추출 실험을 해서 4가지 모델을 우리가 제시했고요. 그 중에 3, 4가 이제 가능성이 더 높았는데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IR을 실험을 해서 우리가 했을 때 그 A2HP2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적합한 모델이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이 표현을 얻어서 이제 나중에 아까 그 나온 ELM 결과에서 나온 그런 결과를 우리가 이 결과 가지고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